중국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란 여대생 리샤오메이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중국이 동아시아의 중심이자 문명의 뿌리라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자랐습니다. 한국, 그 나라는 중국 덕분에 겨우 발전한 곳일 뿐이야. 경제학자인 아버지가 늘 하시던 이 말은 그녀의 세계관에 깊이 뿌리내렸고 리샤오메이는 한국을 하찮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유럽 유학 생활은 그녀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파티에서도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 드라마, BTS, 그리고 한국 음식까지. 처음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점점 혼란에 빠졌습니다. 친구들이 열광하는 한국의 모습과 자신이 믿어왔던 세계가 너무 달랐거든요. 리샤오메이는 마침내 고백합니다. 나는 잘못된 역사를 믿어왔어요.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과연 사연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샤오메이예요. 올해 25살이고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앉아 있는 것도 사실 저 자신에 대해 솔직히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스스로를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작은 일부로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찬란한 역사를 가진 곳인지 매일 듣고 배웠으니까요. 제 아버지는 중국 내에서 꽤 유명한 경제학자이세요.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은 5천년 역사를 가진 문명의 중심지야.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보고 배우며 성장한 거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말씀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건 학교에서도 배웠던 내용과 다르지 않았거든요. 학교 역사 시간에는 늘 중국이 아시아 여러 나라를 이끌었다는 이야기가 중심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부분도 나왔죠.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문명을 발전시켰고 근대화 역시 중국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중국이 아시아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한국을 중국의 작은 후발주자 정도로만 여기게 됐죠. 사실 한국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었어요. 제게 한국은 그저 우리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로 모든 면에서 우리를 따라오려 애쓰는 존재로 보였거든요. 제 주변 친구들도 저와 비슷했어요. 다들 한국을 이야기할 때 중국 덕분에 잘된 나라잖아라거나 우리 없이는 지금의 한국도 없었을 거야 같은 말을 당연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런 대화 속에서 한국을 깊이 생각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게 아주 낯선 환경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유학이었어요. 대학 3학년 때 아버지의 권유로 유럽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세계를 보고 오라며 적극적으로 밀어주셨고 저도 새로운 곳에서 배울 기회를 가진다는 게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유학 초반 몇 주 동안은 정말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수업을 듣고 중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즐거웠어요. 그런데 그 행복감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바로 친구들이 한국 문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수업 시간에 팀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같은 팀 친구들이 BTS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BTS는 정말 대단해. 그들의 음악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메시지를 담고 있어. 순간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중국 음악이 훨씬 더 오래됐고 더 세련됐는데 왜 하필 한국 음악일까?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이 너무 열정적이라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파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한국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에 열광할까? 제 머릿속에는 이런 의문이 가득했어요. 왜 하필 한국이지? 중국은 훨씬 더 깊은 역사와 문화를 가졌는데.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이 한국 음식점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중국 음식이 훨씬 더 맛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친구들의 성화에 억지로 따라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라면이나 스시가 훨씬 맛있는데 왜 굳이 한국 음식을 먹어야 하지? 그렇게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친구들은 불고기와 김치를 먹으며 연신 감탄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속으로 불평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한국 문화를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저는 대화에 끼어들 엄두조차 내지 못했어요. 제가 가진 생각과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너무 달랐으니까요. 제 세계관 속에서 한국은 중국의 그림자 같은 나라였는데 친구들의 반응은 정반대였거든요. 그럴수록 저는 더 소외감을 느꼈고 제 안에서 묘한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가진 믿음이 틀렸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친구들이 이상하게 한국을 과대평가한다고 여겼죠. 그런데도 마음 한편으로는 제가 정말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확신과 친구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부딪힐 때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미묘한 불편함과 혼란 속에서 유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불편함이 제 세계를 뒤흔들 사건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요. 그날은 특별한 계획 없이 평범하게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다가와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죠. 저는 딱히 흥미를 느끼지 않았지만 혼자 남기 싫어서 따라 나섰습니다. 친구들이 고른 영화는 한국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처음엔 속으로 생각했어요. 독립운동, 역사물, 얼마나 재미없을까. 그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따라갔을 뿐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자 극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어두운 화면 위로 한 남자의 모습이 비쳤어요. 영화는 그의 조용한 일상에서 시작됐는데 곧 그가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 싸우는 독립운동가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 순간에도 무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뭐가 특별하다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 시선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동료들과 나눈 대화는 단순히 독립을 외치는 구호가 아니었어요. 그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영화 속 그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의 행동은 동양 전체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저는 순간적으로 놀랐어요. 제가 아는 역사의 테러리스트가 이렇게 깊은 철학과 신념을 가진 인물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의 결단력과 용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의 고위 관리를 암살하려는 계획은 단순한 복수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의 조국과 동료를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담긴 결의와 눈빛은 제 마음에 이상한 감정을 남겼어요. 이게 진짜일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는 점점 절정을 향해 갔습니다. 독립운동의 고통, 동료들의 희생,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법정 연설까지. 특히 법정 장면은 정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신념과 조국의 자유를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다고 담담히 말했죠. 나의 행동은 폭력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것이다. 그의 목소리가 극장을 가득 채우던 순간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극장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어요. 몇몇 사람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제 옆에 앉은 친구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제가 알고 있던 역사 속 테러리스트와는 너무도 달랐어요. 영화는 그를 철학자이자 지도자로 묘사했고 그의 행동에는 깊은 신념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극장을 나서면서 친구들이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안중근 의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의 철학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줘. 저는 그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느꼈던 감정이 아직 가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영화가 과장된 게 아닐까? 내가 배운 것과 너무 다르잖아.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인터넷을 켰습니다. 안중근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죠. 처음에는 중국 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료가 그를 단순히 일본 관리를 암살한 테러리스트로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검색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새로운 사실들이 펼쳐졌습니다. 그가 남긴 동양평화론이라는 글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몇 번이고 멈춰야 했습니다. 동양의 평화는 한 나라의 독재가 아니라 각 나라가 동등하게 협력할 때 가능하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한국의 독립을 넘어서 동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이었어요. 이건 제가 배운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 외에도 안중근이 독립운동 중 겪었던 고난과 희생, 그의 동료들에 대한 기록들이 이어졌어요. 그의 삶은 단순한 정치적 반항이 아니었고 조국과 동료를 위한 헌신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전부 진실일까? 아니면 내가 지금 새롭게 접하는 것들이 왜곡된 것일까? 이런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던 걸까? 혼란스러운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 질문의 답을 찾을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머릿속에서 맴돌 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궁금증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그 궁금증이 실제로 저를 행동하게 만들지는 못했어요.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제가 배운 것을 의심하는 건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저를 새로운 여정으로 이끌 거라는 것을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영화를 본 뒤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안중근 의사라는 이름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배운 역사에서는 그저 일본 관리를 죽인 테러리스트로만 그려졌는데 영화 속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저는 그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도서관에 갔어요. 한국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찾으려고 했지만 중국어로 된 책은 대부분 제가 이미 아는 내용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일본과의 관계, 한국 근대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 같은 이야기들 뿐이었죠. 뭔가 더 깊이 알고 싶었는데 중국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엔 영어와 한국 자료까지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어요. 혹시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왜곡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세계관과 너무 다르니까 더 궁금해졌던 거죠. 한국의 경제 이야기를 읽으면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도체, IT 같은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선두에 서 있었고, 심지어 한국의 기업들이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 기업들을 넘어서는 성과를 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삼성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라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분야에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이게 진짜야? 라는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왔습니다. 경제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문화산업, 특히 드라마와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확인하게 됐죠. 사실 유학 초기부터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와 BTS를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도 중국도 훌륭한 문화가 많은데 왜 굳이 한국이지? 라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재미있어서 열광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메시지와 진정성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특히 BTS와 관련된 기사들을 읽으면서는 또 다른 차원으로 생각이 확장됐어요. 그들의 노래는 단순히 사랑이나 우정을 노래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사와 스토리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하찮게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제 자신이 어딘가 부끄럽게 느껴졌거든요. 이 감정을 혼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드디어 한국 친구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지호, 민재, 너희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최근에 한국 독립운동가에 관한 영화를 봤어. 안중근 의사에 대해 알게 됐는데 내가 배운 것과 너무 다르더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지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안중근 의사요? 그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독립운동가 중 한 분이에요. 그의 철학과 희생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민재도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그분들의 희생 덕분이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배워 일본 고위 관리를 암살한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었어. 그 말에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한국에서는 일본이 역사를 왜곡해왔다고 배워. 그래서 우리도 더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해. 그들의 대답은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배운 건 잘못된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지호가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리샤오메이, 중요한 건 과거를 인정하고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느냐야. 우리가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기 때문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을 어떻게 봤는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만 이해했는지 반성하게 됐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대화를 나눈 후 저는 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제가 배운 것들이 전부 진실이 아니라면 그 진실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느꼈거든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더 깊이 한국에 대해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었죠. 그날 친구들과의 대화를 나눈 후로 저는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내가 배운 게 정말 전부 진실일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동안 한국을 무시했던 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을까? 이런 생각들로 인해 잠자리에 들어도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와는 유학 온 뒤로 자주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꼭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요즘 유학 생활이 잘 적응되고 있어요. 간단한 안부를 주고받은 뒤 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최근에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볼 기회가 있었어요. 안중근 의사라는 분에 대한 영화를 봤는데 제가 배운 것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버지께서도 이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을 들은 아버지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그런 영화는 왜곡된 선동일 뿐이다. 안중근은 일본 발전을 방해하려던 테러리스트였어. 너도 그런 이야기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단호한 태도는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실 줄은 몰랐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들을 아버지에게 전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그 확신이 오히려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내가 틀린 걸까? 아니면 아버지가 틀린 걸까?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아버지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더욱 깊이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작성된 자료와 국제적으로 작성된 기록들을 비교해 보면서
제가 배운 역사와 다른 관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내가 믿고 있던 것들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으니까요. 며칠 뒤 점심시간에 한국 친구 지호와 민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솔직해지기로 마음먹었어요. 사실 내가 어릴 때부터 한국을 그저 중국의 후발주자 정도로만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 보니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됐어. 너희가 알려준 이야기들이 정말 고마워. 제 진심 어린 고백에 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자란 환경에서 배운 것들을 진실로 받아들이잖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지금 너처럼 진실을 배우려는 태도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그걸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민재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걸 기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해. 지호도 말을 덧붙였어요. 리샤오메이, 너도 지금부터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변화는 한 사람의 작은 노력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그들의 말이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저는 그날 대화를 나누고 나서 뭔가 행동으로 옮기고 싶어졌습니다. 먼저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제가 배운 중국의 역사와 한국과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국을 하찮게 여기며 했던 말들, 행동들이 떠오를 때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서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는지를 깨달았어요. 한편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참고 보기 시작했지만 점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드라마 속에서 묘사되는 한국 사람들의 일상과 정서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어요. 제가 예전에 한국을 단순히 따라하는 나라로 여겼던 게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싶었어요. 예전에 내가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정말 미안해. 이제는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려고 노력 중이야.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지호와 민재는 웃으며 저를 격려해줬습니다. 그들의 따뜻함에 저는 더 큰 용기를 얻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세계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 흔들림 속에서 더 넓은 진실을 찾고 싶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이제는 제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과정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